파티 135를 취득한 데는 조비가 최초죠. 유상 승객을 태우고 항공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전략이 다른 업체랑 좀 달라요. 조비는 그 생태계를 자기 위주로 이렇게 지금 짜고 있고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 저는 조비 방식이 더 맞지 않나. 왜냐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만든 업체에서 좀 주도를 해야지 좀 컨트롤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요. 조비에는 조벤비보트만 있는 건 아니죠. 폴시아라가 핀터레스트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분이 조벤비보트를 알게 돼요. 홀딱 반해버렸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의 초기 엔젤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해오고 있어요. 조금 확인해 보셨나요, 댓글? 네, 다 읽어봤습니다. 에반데오님이 5년 후에 빼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에바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프로페셔널하게 표현드리면은 인내심을 갖고 투자해야 될 산업이지. 은퇴까지는 조금 보고. 그거 은퇴라고 하면 거의 그럼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안 걸고 하면은 그 정도는 안 돼요, 사실. 빚내서 하지 마시고 감당 가능한 자기의 감당 가능한 걸로 해야 되지. 목숨 걸었다는 뜻은 레버리지를 크게 했을 때지. 얼마 전에 그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네. 네온테크라는 드론 사업부 주식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냥 트레이딩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 무슨 그렇게 관련주로 가는 그런 뭐 트렌드로 뭐 하는 투자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를 믿지 마시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산업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이걸 알면은 제가 요즘 이거 하고 있겠냐고요. 그냥 여기저기 돈 다 끌어 모아서 그냥 투자하고 어딘가 가서 있겠죠. 회사 잘 다니고 계시죠? 잘 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사담인데 사칭 뭐 그 카카오 채널 뭐 이런 거 거기에 막 뭐 제 이름을 대어서 뭐 하루 10분 만에 연봉을 보는 뭐 그걸 알려드린다고 뭐 하루 10분 만에 연봉을 보는 걸 알면은 제가 텔레그램은 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 텔레그램 되게 진짜 재밌어요. 리딩이 아니고요. 막 뉴스 같은 거 그런 짤은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짤 수집하지요. 어디서 수집해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인터넷 여기저기서 지금 사세요, 파세요. 뭐 이거는 되게 건전해요. 혹시 조비만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지연될 리스크는 항상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원래 스케줄에서 지연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미국의 그 FAA에서 인증 기준을 좀 약간 수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들 우려가 있었어요. 그럼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일단 조비에서는 우리는 지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그 최근에 FAA 승인이 5월 27일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비톨의 인증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이비톨 인증은 파트 23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나온 거는 파트 135 인증이에요. 파트 135라고 하는 거는 캐리어 서티피케이트라 그래서 유상 승객을 태우고 항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항공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조비에서 밝힌 거는 2022년 미드, 그러니까 중순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5월 27일인가에 났으니까 빨리 받은 거죠. 그게 나온 거지 이비톨 인증은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이비톨 인증은 그러면 언제쯤? 목표는 23년이고요. 23년? 그것도 그러면은 만약에 발표가 되면은 주가에 좀 영향?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 영향은 저도 이제 모르죠. 근데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그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는 조금 올랐었어가지고 8%인가 중간에 한번 급등했었잖아요. 당연히 좋은 건데 사업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고 이미 계획돼 있던 거고. 조비만 갖고 있는 리스크? 굳이 찾아보자면은 전략이 좀 다른 업체랑 좀 달라요. 조비는 그 생태계를 자기 위주로 이렇게 지금 짜고 있고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 예를 들면 서비스도 같이 하는데 주도는 조비에서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형식이에요. 다른 업체들 중에는 우리는 그냥 이 이비톨만 제작을 해서 제3자에게 판매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하는 뭐 약간 그런 사업 모델이 있는 반면 조비는 일단 그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죠. 이비톨만 만들어서 파는 업체가 더 빨리 확산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제 사견으로는 전 조비 방식이 더 맞지 않나. 왜냐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이걸 좀 컨트롤 하려면은 뭔가가 이렇게 만든 업체에서 좀 주도를 해야지 좀 컨트롤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요. 제대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운용하는 쪽에서 매뉴얼대로 안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비처럼 그냥 그 방식이 낫지 않을까. 혹시 조비 말고도 이렇게 직접 경영을 하려는 데가 또 있나요? 아직 그 파티13호를 취득한 데는 조비가 최초죠. 이비톨 제작사 중에서는. 다른 전략을 갖고 있는 이제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데는 그런 전략이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는 이거를 많이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마치 지금의 보잉이나 에어버스처럼 이거를 만들어서 항공사들이나 그 리스사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해서 하겠다라는 전략. 다른 업체들도 다 조비를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따라 하겠죠. 하는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따라하는 업체가 있다면 대체 불가능한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체 만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분야에서는 이 안전한 이비토를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거고요. 차후 문제는 이제 뭐 이걸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는 전략의 문제일 거고, 이제 그러면은 조비는 아직 안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운항 승인은 받은 거예요.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직 이비톨이 없는데 그럼 뭐 했을 거냐? 미리 또 준비를 해요. 그 아직 이비톨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이제 경비행기 있잖아요. 그 시러스 SR-20이라고 있는데 아마 그걸로 연습을 할 거예요. 시스템들을 다 그걸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비행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서비스 하려면은 시스템도 다 만들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비톨이 인증이 받으면은 바로 이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비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조비 CEO의 성향이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그분의 과거와 이걸 봤을 때지 뭐 제가 막 알아가지고 뭐 어떤 성향에 뭘 좋아하고 이거는 전혀 모릅니다. 저도. 하지만 저 조만간 한번 만날 것 같아요. 진짜요? 약속 잡으셨어요? 아직 그렇진 않은데 약속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도 따라가도 돼요? 좋죠. 제가 받은 느낌, 신실한 엔지니어로는 느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살아온 거를 보니까 그래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의 그 네, 그거는 역시 제 책에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감동적인 스토리. 이제 제가 왜 신실한 엔지니어라고 표현하냐면은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엔지니어링 N자도 모르면서 그냥 이제 금융계 쪽에서 일하다가 뭐 이거 창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 너무 신실한 엔지니어도 경영을 못할 수 있죠. 그렇죠. 뭔가 마케팅도 필요하고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필요해요. 그 돈도 벌 줄 알아야 되지. 그러면은 조비는 안 좋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조비에는 조벤비버트만 있는 건 아니죠. 좀 유명하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많은데 이제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 폴시아라가 분이 또 계세요. 폴시아라는 뭐 되게 엔젤 투자자? 그렇죠. 그 핀터레스트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분이 핀터레스트로 돈을 많이 벌고 뭐 투자 이거저거 하다가 조벤비버트를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홀딱 반해버렸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의 거의 초기 엔젤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같이 해오고 있어요. 그만큼 또 사람이 괜찮으니까 투자를 하셨고. 그렇겠죠, 당연히. 또 사람 보는 눈이 원래 있으셨던 분이시니까. 그래서 역할이 약간 분담된 것 같고 조벤 비버트 씨는 약간 CEO 역할을 좀 더 많이 하시고 폴시아라는 이제 의장이죠, 체어맨 그 역할을 해서 같이 다른 일을 하다가 합류하신 분들이 많아요. 속된 말로 더러운 성격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오겠죠. 엔지니어면서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현재 조비랑 한화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조비랑 아처의 기체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아처는 아직 기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축소기예요. 조비 같은 경우는 생산 직전 단계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인증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거의 끝까지 갔어요. 아처는 아직 축소기예요. 2명밖에 못 타요. 그럼 조종사 1명에 승객 1명인 거죠. 이거 키워야 돼요. 조비가 조종사 1명에 승객 4명 타는 거거든요. 그 사이즈로 키울 건데 아직 그건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장단점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MMM님이신데? 인가? 포엠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막 기사 보면은 막 통신 3사가 지금 다 참여를 해가지고 마치 이게 또 통신 사업의 새로운 먹거리 약간 이렇게 또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동의를 못 하겠어요. 다른 나라 통신사 중에 지금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다들 뭐만 하면 다들 자기 미래 먹거리라고. 그럼 왜 SK텔레콤은 조비랑 파트너를 했을까? 우버 택시 때문에 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한 거지 통신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우티가 우버와 티맵에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 할 때 국내에서 서비스하면 이렇게 연결하면은 마스식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거지. 아, 통신이 지금 막 필요해서 그건 모르겠어요. SKT에서 이제 조비랑 협업해서 이거 서비스하는 거는 국내 시장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하지만 예를 들면 하나시스템이 지금 하는 거는 기체를 만드는 거고, 하나시스템은 이걸 내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완전 다르겠죠. 그리고 하나시스템과 SK텔레콤 또 같은 컨소시엄이에요.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아예 다른 사업이다. 25년 상용화 목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는 그랜드 챌린지 사업을 신청을 받았어요. 25년에 이거를 상용화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기체는 아직 만든 회사가 없잖아요. 그럼 뭘 실증하느냐? 관련된 시스템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체가 아마 25년에는 나와요. 뭐가 나오냐? 일단 조비 나와요. 23년에 미국 FAA 인증을 받고 24년에 상용화를 하면은 25년에는 국내에도 아마 한두 대는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하고 이미 친구를 먹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한두 대 오면은 그걸 가지고 실증 노선은 상용화예요, 그게. 근데 이제 아마 이 표현하신 상용화가 막 전국적으로 막 그 상용화 아니고요. 당연히 실증이에요, 실증. 그러니까 안 될 건 없고요. 뭐 조비만 될 거냐? 아니에요. 뭐 지금 뭐 하나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오버웨어랑 하고 있는 버터플라이도 25년에 인증을 마치고 26년에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26년에는 오버웨어 버터플라이도 들어올 거고요. 그럼 개발업체들이 OEM 개발이 됐을 때 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안 받쳐주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준비하는 거.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네, 정부에서 하는 건 그거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요. 좋네요. 이용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용 가격, 이 햇살만큼님 또 책을 안 보셨네요. 책이 나와 있고요. 책 보시면 더 자세한데 제가 이것도 걔도 설명드리면은 그냥 지금 우리 비행기 탈 때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티켓 가격 정찰제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또 UAM 가격은 더 유동적일 겁니다. 항공기야 뭐 시간보다는 그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우버 가격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갑자기 이제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조비에서 현재 이제 목표로 하는 가격이 시트 마일당 $3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잠실 야구장까지 온다. 대략 15만 원. 우리나라로 치면 택시의 한 2배 정도는 되겠죠. 대신에 안 막히고 빠르고. 버스처럼 한꺼번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 그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수소로 가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배터리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수소로 이미 개발하고 있어요. 전기로는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항공이니까 로터를 어떻게 설계하고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50명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도심에서 부는 그런 강풍들, 돌풍들 있어요. 특히 빌딩만 안 되는. 그 UAM 시스템 그 관리 시스템 만들고 있다 했잖아요. 그게 UATM이라고 하는데 거기 주체 중에 하나가 그런 날씨 바람 데이터를 해주는 업체도 필요해요. 그게 아마 기상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지도를 계속 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계획이고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게 그 데이터로 패턴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느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분다거나 뭐 이런 걸 잡아내서 그럴 때는 이런 거 피하고 뭐 이런 거를 아마 해 나갈 거고 이런 것도 당연히 엄청난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UAM을 하면서 진행되는 다른 사업들도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버티포트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부지랑 좀 관련이 있는 거니까. 나라마다 역시 또 다를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혼합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적인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도 분명 있을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거 이런 거는 공적인 게 크겠죠. 이러면은 당연히 국가 자본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데 뭐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건설 기술이 어쨌든 보면 좀 필요하겠네요. 만들려면. 그 건설도 시공 뭐 이거 설계 다 있잖아요. 여러 주체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건설사는 당연히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 하던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훨씬 유리하겠죠. 최근에 좀 대우라던가 네. 그런 데서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당연히 시공건설 하겠죠. 버티포트도 여러 사이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뭐 터미널만큼 그렇게 큰 사이즈가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네. 반대로 작은 데도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데는 민간 업체에서 할 수도 있죠. 지금 그래도 국내 서울에서 가시성 높은 데는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잠실입니다. 잠시 예, 종합운동장. 예, 그건 이미 작년 12월인가? 예, 네. 그때 이미 거기 종합운동장 거기 재개발하거든요. 네. 올림픽공원까지 아마 거기가 무슨 마이스 센터로 이렇게 네.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이미 이제 한화 컨소시엄이 이미 땄어요. 거기는 좀 큰 규모가 아마 들어설 것 같아요. 그럼 거기는 강남권을 수요를 거기서 하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한 두세 곳이 생길 것 같아요. 여의도 쪽에도 하나 필요할 거고요. 강북 쪽은 제 생각에 상암이지 않을까. 조비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 테크놀로지라고, 리프라는 회사는 미국에 가면은 그런 주차장 건물들을 네.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거기랑 MOU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리노베이션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예, 아니면은 지금 뭐 강북만 해도 저기 을지로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다 재개발하는데 기왕 재개발할 때 그런 거 잘 생각해서 하면 좋죠. 마치 예전에 막 뭐 그 정주영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자네 해봤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이건 하려면은 예, 지금부터 그런 인프라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건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일단 그러려면은 뭐 뻔한 얘기인데 기초과학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산업을 키우려면은 예, 항공우주 기술 공학을 키워야 돼요. 뭐 UAM 학과를 만들어낸다. 그거는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기초과학이 바탕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이 산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두는 아니고요, 당연히. 네. 뭐 지금 이미 그런 한화 시스템이나 현대차 그룹이나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서 가고 있잖아요. 기술 전수받는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국내에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미래에는. 예, 짧게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예. 시간이 좀 왜냐하면 전체 산업 생태계도 필요한 거군요. 네. 회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있습니다. 조동욱님의 응원 댓글을 제가 수집했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악플에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하시는 상처는 안 받고요. 고소하시잖아요. 네, 이거 오늘은 그 답변 드리려고 한 거고 다음에 또 업데이트된 거랑 네, 또 뭐 새로운 거. 다음엔 항공우주 관련해서 좋습니다. 그럼 기회가 되면 다음에 현장 탐방 이런 것도 같이 가면 좋겠네요. 아니면 조비 CEO를 진짜 같이 만난다. 진짜요? 그럼 비행기표 사주시나요?